안녕하세요. 스포자TV 샤론입니다. 다들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오늘의 강의 주제는요, 표준 정규 분포에서의 확률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규 분포에 대해서 조금 더 확률을 구체적으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주제도 배우러 가보실까요? 28강에서는 표준 정규 분포에서의 확률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27강에서 다 잘 배워오셨죠? 자, 이거를 간단히 설명을 하면요. 정규 분포 중에서도 표준, 즉 약간 기준이 되는 한 친구를 정해가지고 여기서 확률을 구한 거를 이용하면 나머지 정규 분포의 확률도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대표로 설정해 놓은 거를 의미를 하겠습니다. 자, 정규 분포라고 하면은 일단 기호로 뭐를 써야 되겠어요? 그렇죠. 기호로 n을 써야 되고요. n에다가 평균과 표준 편차 제곱이 들어가는데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얼마였고, 그렇죠.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는 얼마인? 표준 편차는 1인. 요런 정규 분포가 표준 정규 분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어떤 정규 분포든 일단 변수가 필요한데요. 이 표준 정규 분포에서는 변수를 보통 z로 놉니다. z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간단하게 기호로 하고요. 자, 그런데 정규 분포 같은 경우는 확률 밀도 함수를 표현을 해 놓은 건데 그 시기, 지난 시간에 봤을 때 어땠어요? 너무나 복잡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은 그래프를 가지고 다룬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래프를 다룰 때 보통은 이렇게 x축을 하나를 그려놓고 하는데 지금 변수가 뭘로 바뀌었어요? z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도 x가 아니라 작은 소문자 z로 놓고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 모양은 여러분 생각나시죠? 제가 어린 왕자 얘기도 살짝 하면서 했었는데 이렇게 가운데가 봉구 솟은 약간의 모자 모양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가운데의 축을 중심으로 대칭인데 그 대칭이 되는 그 점이 바로 평균이 되겠다. 표준 정규 분포에서는 평균이 0이었기 때문에 0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이 친구는 확률 밀도 함수를 표현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 아랫부분 z축과 이 함수로 이루어진 이 아랫부분의 넓이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여기에 전체의 넓이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방금 0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대칭이라는 얘기는 이 한쪽만 봤을 때, 즉 예를 들어서 이 0 오른쪽으로만 봤을 때는 넓이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반으로 줄어드는 2분의 1, 즉 0.5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 반대쪽인 어떤 부분, 0보다 작은 부분 이쪽도 넓이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넓이가 똑같이 0.5씩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선생님이 이렇게 넓이를 강조를 하냐면요. 이 방금 선생님이 그려준 이 친구는 확률 밀도 함수죠.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확률을 구할 때 그래프와 아래에서 범위에서 주어진 그 넓이로 확률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넓이가 곧 확률이 되기 때문에 이 개념을 잘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z가 1에서 2, 1 확률을 구하시오 했을 때는 이 범위에다가 1하고 2를 체크를 해가지고 요만큼의 넓이가 이제 요 확률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준비된 문제를 통해서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풀면서 이제 표준 정규 분포에서의 확률을 어떻게 구하는지 차근차근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문제를 하나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일단 확률 변수 z, 어떤 z라는 함수를 하나를 주고요. 그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확률을 구하시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이 문제를 읽고 나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죠. 오른쪽에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이런 표가 하나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준 정규 분포 문제에서는 이 표를 일단은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우선은 맨 윗줄을 보니까 Z가 하나가 써있죠. 소문자 Z, 앞에 써있는 거는 소문자 Z고요. 뒤에는 확률을 나타내는데요. 자, 이 Z가 지금 표준 정규 분포를 우리가 따른다고 했으니까 항상 중요한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0까지 표시를 해줘야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게 뭔가 눈에 띄겠죠.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식을 보니까 P 0부터 커다란 Z, 소문자 Z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이 왼쪽에 쓰여 있는 Z는 소문자 Z라고 했죠. 그래서 요 Z 값이 0.5, 1.0, 1.5, 2.0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써 있는 식에서 어떤 값이? 여기 요 값이 0.5, 1.0, 1.5, 2.0 이렇게 바뀔 때의 그 확률을 오른쪽에다 써놓은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소문자 Z가 0.5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부분이 0.5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의 값이 바로 오른쪽에 써있는 뭐예요? 0.1915라는 얘기겠죠. 자, 요게 0.1915다. 이 표가 나타내주는 게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에서는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0부터 0.5까지, 즉 그래프에서 0.5를 이렇게 나타냈을 때 0부터 0.5까지의 여기의 넓이, 즉 이때의 확률이 0.1915다. 요런 얘기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했을 때 이 두 번째 줄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두 번째 줄은 여기를 1까지 늘렸을 때, 여기를 1까지 늘렸을 때 제가 지금 칠하고 있는 요 파란 부분의 넓이는 0.3413이다. 요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봤지만 요런 표준 정규분포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그래프를 염두에 두고 그래프와 같이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진짜 본격적으로 문제 왼쪽에 나와 있는 1, 2, 3, 4번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Z가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갖는 데서 그때의 확률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렇죠. 일단은 그래프가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준비된 그래프를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 이하의 범위가 어딘지 일단 체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을 체크를 해줘야겠죠. 1은 어디 있어요? 1은 0보다 오른쪽이니까 여기 1. 여기 이하다. 여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로 돌아와가지고 표에서는 Z, 스몰 Z, 작은 Z가 어떤 거를 봐줘야겠어요? 작은 Z가 1일 때 요거를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0.3413이라는 범위는 자, 바로 위에 있는 요 표를 보니까 0부터 스몰 Z까지 여기서의 넓이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왼쪽 그림으로 돌아왔을 때 이 빨간색 부분을 다 지우면 어디까지가 0.3413이라는 얘기냐면 이 0부터 1까지 요만큼이 0.3413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얼만큼이 더 있어요? 그쵸? 0 이하의 요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되죠, 선생님? 요 부분은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거 좀 기억나시나요? 요 부분 넓이가 어떻게 된다? 전체의 딱 절반이기 때문에 0.5, 즉 2분의 1의 값을 가진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면 Z가 1보다 작거나 같은 전체 범위는 어떻게 구해주면 되겠어요? 0.3413에다가 0.5를 더해준 부분의 전체 넓이가 되겠죠. 그러면 값이 어떻게 된다? 0.841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의 답은 0.8413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그림 그려가면서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2번 볼게요. Z가 1.5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넓이를 물어보고 있는데 근데 여기는 1번이랑 조금 다른 게 절대값이 쓰여져 있죠. 이렇게 절대값이 있다는 얘기는 한 번 더 풀어 써주면 어떤 얘기가 될까요? P-1.5보다 크거나 같고 Z가 1.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절대값을 풀면서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그래프 한 번 더 여기다 그려 넣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부터 1.5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5는 0보다 왼쪽에 있겠죠. 그 다음에 1.5는 0보다 오른쪽에 이렇게 대칭적으로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넓이는 요만큼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른쪽 표에서 어떤 부분 봐줘야 돼요? 1.5 요거 체킹 해줘야겠죠. 근데 아까랑 마찬가지로 여기를 빗금친 부분을 다시 지운 다음에 자, 저 0.433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그렇습니다. 여기 0부터 1.5까지 요만큼만을 0.4332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이 반절은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 반절.
마이너스 1.5부터 0까지. 근데 여러분 요거를 잘 보시면 얘가 이 0에 대해서 대칭적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그쵸? 값이 0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1.5, 1.5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죠. 그리고 이 정규분포는 대칭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이 부분도 넓이가 어떻게 된다? 0.4332가 된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0.4332와 0.4332를 더한 0.8664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 해석만 잘하고 그래프에다가 잘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4번도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3번도 그래프가 일단 필요할 테니까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미리 준비한 그래프를 잘 그려놨고요. 자, 여기서는 문제가 0.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0.5를 일단 표시를 해줄게요. 0.5 여기다 표시를 해주고 Z가 지금 0.5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죠.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어떤 쪽이요? 이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이 오른쪽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일단 0.5가 있었으니까 표에서도 어디를 체크를 하고 0.5를 체크를 하고 0.1915가 어디를 나타내는지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사실 0.1915는 어디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다시 원래 그래프로 돌아왔을 때 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만큼이 0.1915죠, 사실.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어디예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또 다시 한번 요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0부터 시작했을 때 이 오른쪽에 있는 전체 넓이가 사실 0.5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0.1915는 요만큼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연두색 부분은 어떻게 계산해주면 돼요? 0.5에서 0.1915를 빼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요것도 그냥 뺄수만 해주면 되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0.5에서 0.1915. 사실 이 부분에서는 뺄셈 연습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3, 0, 8, 5 이렇게 나오나요? 그래서 답은 0.3085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4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요. 역시나 그래프가 하나가 필요하겠죠. 자, 준비된 그래프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고요. 자, 이번에는 Z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일단 표시를 해주고 작거나 같은 부분이면 이 왼쪽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제가 지금 칠해진 빨간색 부분이 이제 Z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인데요. 자, 표에서도 뭐를 이제 찾아줘야겠어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2는 없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2를 찾아주시면 돼요. 자, 이게 0.477이다. 요거를 일단 생각을 해주고 여기로 다시 와봅시다. 자, 지금 0부터 2까지가 0.4772라는 거를 표에서 알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를 표시하고 나니까 대칭적인 거 여러분 찾으셨나요? 그렇죠. 이 반대 부분. 자, 제가 지금 점선으로 표시하고 있는 부분도 대칭성에 의해서 똑같이 0.4772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빨간 부분은 넓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 이 왼쪽 부분이 0.5에서 방금 구한 이 점선 부분 0.477을 빼주면 빨간 부분 나오겠다. 이것도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이 친구도 0.5에서 0.477이 요거 뺀 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빨리 계산을 해보니까 0.228 이렇게 나오나요? 네, 이 부분은 사실 소수 계산이 좀 까다로워서 그렇지 생각을 좀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문제 푸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표준 정규분포 확률 구하는 문제는 대충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탄탄하게 받쳐져야 나중에 정규분포 확률 구하는 문제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 천천히 한번 복습해 보시면서 정규분포 확률 구하는 것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정규분포의 확률 구하는 문제 또 준비를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